안녕하세요. 진명여고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진명여고 통합서의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최돈범입니다. 저는 사과나무학원에 6년 동안 몸담으면서 오직 진명여고 학생들만을 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처음 보는 고등학교 시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명여자 고등학교 시험이 정말 쉽지만은 않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한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그저 중간고사 분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있을 1학기 기말고사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저와 함께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통합사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범위와 문항 구성을 좀 말씀드릴 건데, 시험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단원과 4단원의 일부, 그리고 7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사회는 1에서 9단원까지 총 9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1단원과 지리 파트인 2단원을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진명여고 쉽지 않죠. 1단원과 어려운 단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권과 법 파트인 4단원을 일부 보게 됐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파트인 7단원, 문화 파트까지 끼게 되면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세 과목을 배우는 것처럼 굉장히 부담감이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문항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문항으로 오직 객관식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변별력을 어떻게 체크를 하여서 학생들의 점수를 구분 지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일반사의 6문항, 그리고 법문항, 법파트의 9문항, 그리고 문화파트의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진명여고 통합서의 선생님의 숫자는요, 총 3분입니다. 즉 1단원과 일부인 4-1파트, 그리고 7단원을 3분이서 나눠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 달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선생님은요, 이 4-1이라는 소단원 한 파트를 가지고 한 달 반을 수업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어떤 선생님은 7단원 한 파트를 모두 다 끝내야 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선생님은 1단원 한 파트만 진행하는 시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 4-1 파트를 한 달 반 동안 진행한 선생님이 이 9문항을 내려면 얼마나 시험을 어렵게 내야 되겠습니까? 아마 학생들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지엽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시험을 출제하고 숫자를 바꾸는 등 최대한 시험을 어렵게 구성하고 함정을 많이 파놓은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항 구성을 통해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보실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제가 어려웠던 문제만을 좀 뽑아봤는데, 다음 자료의 가국을 지도의 A에서 E에서 고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문항 구성에서 살펴봤듯이 지금 현재 일반 사회와 법, 그리고 문화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리 파트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면 지역을 주고 위치를 구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파트는 1의 1파트에 나오는 공간적 관점에서 나오는 이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공간적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는 사례 찾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기 위해서 그냥 스위스의 위치를 구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교과서의 도움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원래는 공간적 관점에서 본 네덜란드와 스위스를 통해서 같은 유럽에서도 네덜란드와 스위스의 생활 양식이 왜 다른 것인가를 살펴보는 문제이나, 보시는 것처럼 스위스와 네덜란드, 사실 학생들이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지도 문제에서 그냥 나라 위치를 찾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사실 예상하지 못한 학생들이라면 이 문제에서 많이 틀렸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명여자고등학교의 문제 내는 스타일을 미리 예측을 해서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체크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기말고사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1단원 문제에서 킬러 문제로 나왔던 지리, 정말 국가의 위치를 찾는 문제가 지나가면 인권 파트 4-1에서 나왔던 일부 파트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 인권선언과 1948년 유엔에서 발표했던 세계 인권선언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주고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진명여자고등학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제인데요. 모두 고르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4-1의 도움 자료에 나와 있는 여기 프랑스 인권선언과 세계 인권선언문에 대한 내용을 모두 그냥 암기를 해 놓은 상태여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범위에서 시험을 내는 만큼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출제를 하고 있고, 학생들이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지도해줄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인데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4단원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7단원 문제에서는 지금 문화 변동에 대한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학생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선생님들이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산식으로 출제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24문제를 총 40분에 풀어야 되고 한 문제당 1분이 조금 넘어가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데,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직접 대입을 해가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다음 보기로 넘어가서 대입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7단원에서 나온 이런 문제가 비단 19번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7단원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에 쫓기면서, 특히나 이 뒤에 몰려있는 7단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에 쫓기면서 실수를 유발하는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 훈련이 필요하겠고요.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이제 기출 문제와 그리고 예상 문제들을 통해서 이런 유형 학습들을 훌륭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려웠던 1단원과 4단원 그리고 7단원에 대한 문제들을 살펴봤다면, 중요한 이제 학생과의 소통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는 질문을 하기 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문자도 좋고 카카오톡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학생들과 수시로 시간 관계없이 소통을 하면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질문할 수 있게 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확인하고 어려웠던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는, 좀 부족했던 내용들을 짚고 넘어가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런 학생과의 소통을 넘어서 내신 대비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진명여고 학생들만을 위한 자체 교재를 마련하였으며, 두 번째로 교과서 정리와 학교에서 따로 나오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 프린트도 함께 정리를 하여 2회독을 실시하고, 그리고 문제풀이와 개별 암기 확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출풀이와 예상 문제풀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수하지 않고 확실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합사회를 넘어서 한국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합사회보다 더욱더 할 말이 많습니다. 시험 범위를 보면 확실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보시는 바처럼 1단원 전체입니다.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끝까지로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이 약 1년 동안 공부했던 전체 시험 범위가 그대로 이번 중간고사에 출제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방대한 양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저기 보이시는 1회 4파트, 고려시대까지 줄여주거나 또는 범위를 줄여주면서 지금 1회 2파트하고 1회 4파트, 1회 6파트 총 도합 소단원 3개의 경우에는 경제, 사회, 문화입니다. 이 경제, 사회, 문화를 제외하고 정치 파트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명여자고등학교 쉽지 않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를 포함해서 모든 교선 끝까지의 시험 범위를 다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시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 또한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도합 개수가 무려 31문항입니다. 시험 시간이 40분이라고 했을 때 OMR 체크하는 시간 5분을 제외하고 나면은 1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한 문제씩을 풀어내야 됩니다. 암기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고 고민이 되기 시작한다면 시험 문제를 다 못 풀 수도 있는 그런 양입니다. 거기다가 문제 군항 파트별 비율 같은 경우에도 선사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 여러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문항, 심지어
고조선 파트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삼국시대는 세문항, 남북국, 통일신라와 발해가 네문항, 그리고 나머지 22문항, 제일 많은 부분은 뒷파트인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몰아넣음으로써 이 파트별 불균형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균형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삼국시대나 여러 나라나 남북국시대 같은 적은 문항수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부분들은 진명여고 한국사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문항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진명여고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즉 사이 시기를 묻는 건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험 범위에서는 이 사이 시기를 조금 더 지역적으로 줄여서 중점적으로 한 파트만을 정해주기 마련인데, 지금 가에 나오는 파트는 장수왕이 되겠고 고구려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입니다. 즉 고구려, 백제, 신라를 배운다고 했을 때 고구려의 한 파트와 신라의 한 파트를 줌으로써 고구려, 백제, 신라 모든 왕들의 이 사이 시기를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제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삼국시대를 전체적으로 다 암기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냥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삼국시대가 나왔던 그 세 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적게 나온다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버리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공부하자니 양은 굉장히 방대한 상황. 그럼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차림, 조선시대에 대한 내용인데 조선시대도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시간순으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을 알맞게 고른 것을 묻고 있는데요. 지금 이 사림과 그 지금 나왔던 붕당의 출현을 통해서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정치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삼국시대나 통일신라나 조선시대나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다른 고려시대 문제도 조선시대 문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즉 변별력이라는 것을 이런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인데,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시험 범위에서는 학생들이 이 모든 흐름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런 문제들을 좀 떠나서 다른 문제들까지도 많은 시험 범위에서 출제되다 보니 제가 예측하기로 이번 시험에서 아마도 60% 이상의 학생들은 성취도로 봤을 때 D하고 E에 몰려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60점을 채 넘지 못한 학생들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한국사 시험을 못 봤다고 생각한 학생들도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시험은 범위도 범위이고 문제 난이도도 굉장히 높았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등급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범위를 물어봄에도 불구하고 꼼꼼하게 변별력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경제사회 문화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역사서에 대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범위가 적었을 때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처럼 중학교 3학년 때 1년 동안 배운 양이 모두 출제되는 상황에서의 이 역사서 문제는 말 그대로 제왕과도 같습니다. 정말 천재지변이죠. 내가 이거를 암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고려시대, 조선시대, 삼국시대의 모든 경제사의 문화가 나오기 때문에 섞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많고 많은 역사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나올 만한 것을 체크해서 핵심적으로 외울 것만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역사서 문제를 넘어서 다른 파트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를 통해서 변별력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에 경제 변화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학생이 지금 풀어놓은 것처럼 이 문제가 대동법이란 것은 공부를 한 학생이라면 어느 정도 쉽게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가에 표시되어 있는 토산물이 변화하는 과정, 이 모습을 보고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가 대동법이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건데요. 함정은 바로 이 가호에 대한 변화라는 겁니다. 지금 학교 교과서에는 이 가호라는 것이
집집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쓰여 있지 않고요. 한글로 풀어져 있고, 물론 수업을 할 때는 가호, 집집마다를 가호로 얘기하긴 합니다만, 이 가호가 집집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선생님이 헷갈리게 요 가호를 위쪽, 농민 위쪽에만 올려놨어도 학생들이 헷갈리지 않게 풀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아래쪽에 따로 뺨으로써 다른 경제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함정을 파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시험 범위에서 이렇게 함정까지 파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이 학생들이 너무나 넘어서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문제를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들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조선 후기 경제, 학생들이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파트인데 놀랍게도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던지라 학교에서도 한국사 시험 진도가 시험 보기 한 3, 4일 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양을 시험 보기 3, 4일 전에 학교에서 진도가 끝나게 되고 3, 4일 공부하고 시험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진명여자고등학교의 시험 보는 스타일, 사실 학생들에게 친화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화적인 않은 문제와 친화적이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할 방향과 그 길을 잡아주고 이끌어줄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게 저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굉장히 넓은 범위 내에서도 진명여자고등학교는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해서 묻고 있고 공부를 하길 원하고 있고 조금 더 성장하길 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공부한다면 고3 수능까지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사 1단원 시험은 굉장히 많은 범위였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1학기 기말고사 2단원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2단원은 1단원과 다르게 이렇게 조선시대 끝까지 엄청나게 많은 범위는 아닙니다. 다만 2단원에서는 진명여자고등학교가 좋아하는 스타일, 앞서 보셨던 바로 이 사이시기 문제,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단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교과서만 암기해서는 이 2단원 시험을 제대로 확인하고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이 2단원의 역사, 바로 서사, 역사의 흐름을 잡는 것이고 이 역사의 흐름을 잡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역사 속으로 들어온 것처럼 스스로가 이 흐름을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하는 것이 1학기 기말고사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기도 했고 정말 많은 범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학기 중간고사로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아깝죠. 지금 1학기 중간고사는 누구에게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남아있고요. 아직 정시 파이터로 빠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남아있으며 지금 한국사나 통합사회나 모두 등급으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등급을 넘어서 만점까지 진명여자고등학교만을 위한 수업, 통합사회 한국사 전문가 최돈범이었습니다. 통합사회와 한국사 믿고 맡겨주신다면 1학기 기말고사 정말 1등급을 넘어서 만점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